대해서 나만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뽑기로 주제를 골라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뽑아보실까요? 예,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다음에 언어. 평소 알고 있는 언어 있으세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알기로는 얼음인가?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약간 북한 언어가 좀 독특하다는 거, 그리고 몇 개 단어 정도만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걸 통해서 좀 알고 있는데, 북한 언어는 약간 딱 봐도 뭘 형상화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남한 언어는 좀 다르거든요.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준비했는데 그거 맞춰보시는 걸로 네, 제가 할게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북한 말은 드비라는 단어인데 남한에서는 어떻게 이걸 쓸까요? 드비요? 드비. 드비. 드비 먹어라. 드비 먹어라. 빨리 먹어라 이런 말 아닐까? 아닙니다. 반찬이에요. 반찬? 드비 먹어라. 두부? 맞아요. 어. 이제 지금- 짜보신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강생이는 남한 말로 무슨 말일까요? 강냉이 아닙니까? 강냉이? 강냉이? 네. 강생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 강생이 이리 와. 아, 강아지? 네. 강아지. 약간 이런 느낌? 북한 말로 봉쇄. 봉쇄. 봉쇄? 근데 이것도 약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요? 봉쇄. 봉쇄 뭘까요? 봉쇄 먹다. 근데 이게 약간 네. 유추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과일 종류라는 거. 봉쇄? 근데 이게 초성은 똑같아요. 초성. 초성이요? 약간 이거 두 글자는 아니긴 한데 초성이 너무 비슷해요. 초성이네. 아, 그러면 초성이 비읍 그거면 과일. 네. 제 머리는 그냥 없군요. 답이 뭐죠? 난 복숭아. 복숭아. 비읍. 복숭아. 봉쇄. 봉쇄.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단어들 같은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리 남측의 언어는 약간 좀 감춘다라고 해야 되나? 줄이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내포하다 보니까 약간 감추는 느낌이 든다면, 북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특징이나 약간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내포하는, 앞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언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북한 말은 순우리 말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래어를 훨씬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어쨌든 보면 외국어도 많이 쓰고 간판을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북한의 어떤 순우리 말을 우리가 또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통일이 되려면 그쪽에 사는 친구들도 남쪽 언어를 그래도 약간씩 배워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 언어 중에서는 이제 그런 외래어 같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줄임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우리가 쓰는 인싸, 아싸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또 줄이는, 약간 또 맞아요. 외래어로 쓰고 그걸 또 줄이는 되게 복잡하다면 좀 복잡한 언어 체계인 것 같은데, 북에도 약간 그런 언어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북한 청소년들도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긴 하겠죠. 근데 우리랑 약간 좀 다른 방식을 쓸 것 같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말은 되게 안 쓰던 사람이 들으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래어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또 줄이기를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언어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키워드는 안경님이 제가 관광 포인트인데 네. 북한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산이 이제 봉쇄되기 전에 남한과 북한의 사이 좀 좋았을 때 2007년 말쯤에 한번 이제 금강산을 한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때 너무 어려서 되게 아름답다. 그리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빨주노초 되게 다양한 색깔이 다 있었던 산 같다. 그 정도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우리 남측에서는 금강산 못지않게 되게 좋은 산들이 많다고 생각한 게, 대표적으로 북한에는 뭐 백두산이라고 한다면 남한에는 이제 한라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한라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경치, 그리고 북측에 이제 훌륭한 산들과 비교해도 정말 선색 없을 정도로의 좀 산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높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데, 단경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떤 관광지나 어떤 게 되게 저는 좋으신지. 북한 친구들한테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부분은 일단 서울을 와야지. 저도 지방에서 살아서 서울 오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친구들도 서울 오면 좀 많이 신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떤 고궁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그 주변에 도시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약간 많이 접목된 느낌? 그런 느낌도 붙고, 외국 문화도 많이 있어서 충분히 북한 친구들이 와서 남쪽에서는 이렇게 산다, 이런 거를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서울인 것 같고요. 그 밑에 지방 쪽에서는 부산도 약간 서울과 비슷한 제2도시로 많이 가고, 그리고 부산에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서 광안리나 뭐 해운대 같은 데서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관광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물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이런 것까지 돈을 내야 되나 약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마시거나 혹은 이제 올라가는 코스에 따라서 또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억울하지만 남한 사회의 좀 관광 특징이라면 특징?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한국의 약 농촌 쪽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약간 자연물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남해안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수나 이런 데도 갯벌 같은 것도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데는 갯벌 체험이라는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 산업도 많이 발달돼 있고, 간장게장 이런 거 먹어보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고, 북한에도 그런 음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아마? 그런 거를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는 누가 뽑을까요? 마지막 뽑아주세요. 제가 제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골라보도록 네, 교육입니다. 제가 좀 먼저 말하자면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남한 사회도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약간 남한 사회 교육 특징 같은 경우는 조금 방치해준다는 약간 느낌이 좀 강한 교육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의무교육이지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터치나 우리가 진짜 막상 가야 될 길에 있어서만큼 좀 도움을 좀 덜 주는 약간 그런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임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고3이잖아요. 고3. 네, 고3. 한국에서 고3은 약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삶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힘든 쪽으로 특별하죠. 네, 북에 사는 친구들도 그 입시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남한에 있는 학생들은 되게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 준비가 한창일 때는 다들 약간 지쳐있고 피곤하고 항상, 그래서 고3 학생들을 약간 위로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북한에도 그런 분위기일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3의 생활은 딱 느꼈을 때는 딱 그 이미지는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그런 공부만 하고 이런 이미지고요. 학교 생활 같은 부분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북한은 학교 생활이 끝나면 북의 농촌 사회에서 약간 일손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 남측에서는 학교를 끝나면 이게 자습 시간이라고 항상 남아서 11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학교 생활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이제 고3 얘기하셔서 그런데, 형님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 사회 고3이 얼마나 힘드냐면 고3병이 아니라 이제 고3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고3만 되면 그렇게 우리가 골병을 알아요. 없던 두통도 생기고 없던 스트레스에 이제 뭐 각종 병들이 오는, 남한의 고3이라고 한다면 좀 좋은 쪽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약간 우울한 쪽으로 약간 특별한 것 같다. 이게 이제 힘들고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라는 말이 진짜 하루에 10번씩 나오네요. 수십 번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그런 게 약간 특징 중 하나라, 좀 우울한 특징, 좀 안 좋은 특징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 중에 있는 대학교도 사실 교육기관인데, 우리가 남한 사회에 이게 좀 안 좋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학 생활을 이제 교육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사실 모든 공부의 가장 탑은 대학 생활인데, 이상하게 대학교 가서는 우리가 좀 남한 사회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덜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초중고 때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는 약간 공부나 교육에 집중하고 좀 많이 놀고 약간 이때다 약간 봉인해제하는 약간 그런 사회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좋다고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들어요. 가장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가장 좀 어려운 기술 같은 거를 공부할 나이인데, 이미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겪고 너무 많이 시달려갖고 대학교 때 좀 교육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OECD 국가나 이런 거 체크해보면 대학교 때 교육을 잘해서 좀 성공하는 비율이나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 비율이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 특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저희가 약간 좀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항상 저 학교 생활이 그런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충분히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도 똑같이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음악 듣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북쪽에 사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 15분이래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보다 약간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좀 쉬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엄청 시끌벅적하고 맞아.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면 매점을 갔다가 축구 한번 하고 후다닥 뛰어오면 이제 그 정도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사람이 이제 이건 쉬어야 된다 약간 그런 갈망이 있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좀 발휘하는 대한민국 사회 교육은 사람을 초인적인 능력을 기르게 합니다. 우울한적으로 좀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의 특징이 또 매점이나 자판기 네, 같은 게 꼭 있잖아요. 학교에 매점이 없으면 뭐 빵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이런 게 꼭 있어가지고 학교 생활에 지치지 않게 다른 음식도 먹으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점심시간에 그 친구들은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되게 10분 전만 되면 이제 발을 동동동 이제 구르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문을 한 칸씩 열어두고 선생님들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항상. 아니 수업이 안 끝났는데 왜 너는 몸은 바깥쪽으로 이제 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느냐. 약간 점심시간에 이것도 특징 중에 아마 특징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전국에 있는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밥에 대한 갈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친구들은 급식이 아예 없대요.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에 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2시까지 수업을 듣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학교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급식을 주니까 분명히 돈을 내는 거 지불하는 거지만 급식을 먹어서 약간 급식만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급식 러들. 그래서 이 급식의 중요성이 커갖고 이제 급식을 먹는 사람들의 언어라고 해서 막 급식체니 뭐니 약간 이런 말도 이제 나올 정도로 이 네, 급식이 학생들을 급식충.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급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 뭐 교육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뗄래 뗄 수 없는 약간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밥 먹는 것도 학교에서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약간 기숙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기숙사도 학교 남측에서는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상태고 북한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에서 일단 시간을 오래 보내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 근데 그만큼 다 공부하는 건 또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얼추 끝난 것 같네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세 키워드를 뽑아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는 약간 이렇다. 약간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런 교육이 있고 뭐 이런 언어가 있고 이런 관광이 있고 뭐 북측도 대략 이런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지 좀 이해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거고요. 앞으로 남북 사이가 좀 더 활발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북쪽 청소년들이나 사람들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좀 잘 이해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까지.